44년 만에 딸을 드디어 만난 이야기. 1979년 봄, 전북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김순자는 그날 아침도 마당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26의 나이, 결혼한 지 3년째였죠. 2살배기 딸 지우는 마루에 앉아 고무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금방 올게.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장터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된장을 사야 했고 남편 속옷도 몇 벌 사야 했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순자는 지우에게 미음을 먹이고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죠. 1시간이면 돼. 순자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된장값을 깎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속옷을 고르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마당에 들어섰을 때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없었어요. 지우야! 순자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장독대 뒤까지 찾아다녔죠.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들판에서 뛰어왔어요. 지우 못 봤어요? 우리 지우 못 봤냐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과 개울을 뒤졌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순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담배만 피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단서는 없었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마 누가 데려갔을 겁니다. 입양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그럼 찾아야죠. 찾아야 한다고요.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2살짜리 애 찾기는 어렵습니다. 얼굴도 금방 변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이제 잊어야 해. 또 낳으면 되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봄 순자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당을 쓸었어요. 지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대문 앞에 섰죠. 혹시 아이가 울면서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이러다 당신까지 무너져. 하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잠시만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매일 되뇌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요. 죄책감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지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순자만 혼자 버스 터미널에 나갔습니다. 기차역도 갔죠. 2살짜리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뛰어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났습니다. 봄은 다시 왔지만 순자의 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녀는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름이었죠. 1980년 순자는 여전히 지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이는 안 돌아와. 당신은 포기해도 난 못해. 순자는 매일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지우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마을 이야기를 적었죠. 아이가 언젠가 돌아오면 읽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노트는 1권, 2권 늘어났습니다. 1985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강경하였어요. 순자는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죠. 미안해. 지우 못 찾아줘서.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은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터미널로 나갔어요. 이제는 10살쯤 됐을 아이를 찾았습니다. 학교 앞에도 섰죠. 학교 시간이면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혹시 지우 아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순자는 쉰을 넘겼어요.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전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실종아동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어요. 제 딸을 찾습니다. 1979년 실종. 이름은 김지우. 포스터는 비에 젖고 바람에 찢겼습니다. 순자는 다시 붙였어요. 2000년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지우 사건 기록 남아있나요? 젊은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사건이라 자료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엄마예요. 할머니,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고층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시간은 1979년에 멈춰 있었죠. 2010년 순자는 이른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딸 찾으세요? 네.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리본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 머리에 묶어줬던 리본이었습니다. 순자는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목소리 기억할까?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가 살아있을까?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내가 눈을 돌린 게 잘못이었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뉴스에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봤습니다. DNA 검사로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순자는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체념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2020년 순자는 57의 나이가 됐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골목길을 바라봤죠. 지우가 걸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돌아오면 날 알아볼까? 44해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46이었어요. 순자는 상상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노트는 30권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한 줄씩 적었어요. 지우야, 엄마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희망은 가늘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순자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2023년 여름 순자는 70을 넘겼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 없으세요? 없어요. 자식은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32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순자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지우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이제 그만둬야 하나. 44해 동안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경찰도 사람들도 세상도 지우를 잊었습니다. 순자만 기억하고 있었죠. 내가 죽으면 지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겠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실종아동 DNA 등록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전단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죠.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네, 실종아동 찾기 센터입니다. 저 딸을 찾고 싶은데요. 언제 실종되셨나요? 1979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44년 전이시군요. 어머님 성함과 따님 이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요. 딸 이름은 김지우.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센터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의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탔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구강검체만 채취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려요. 정말 찾을 수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입양된 경우엔 해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앉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죠.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체념하려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DNA 매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따님을 찾았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1980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현재 이름은 리사 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세요. 미국이요? 입양? 네. 입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이 풀렸죠. 서류 보내드릴게요. 연락처도 함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4해 만이었어요. 지우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없음. 부모가 유기함. 순자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라고 기록했죠.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우도 날 원망하겠지. 서류 맨 아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사 김의 연락처였어요. 순자는 하루 종일 그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지우야. 엄마야. 단 한 줄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4해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딸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주일 동안 편지를 고쳐 썼습니다. 지우고 쓰고 다시 썼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마침내 센터 직원에게 전화했죠. 편지 보내도 될까요? 직접 통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굴을 봐도 될까요? 따님이 원하신대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켜줬어요. 순자는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죠. 떨렸습니다.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금발 머리, 푸른 눈이었어요. 하지만 코와 인매는 순자를 닮았습니다. 순자는 입을 가렸어요. 지우야.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버린 적 없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다. 그럼 왜 44년이나 걸렸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찾았어. 매일 찾았어. 경찰도 갔고 터미널도 다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서류엔 버려졌다고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야. 누가 너를 데려갔어. 내가 장터 갔다 온 사이에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난 평생 궁금했어요. 왜 날 버렸는지.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작게 말했어요. 리사예요. 내 이름. 지우야. 아니요. 리사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 미안해. 통화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든 와. 엄마가 기다릴게. 2023년 가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순자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흰 리본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44해 전 지우에게 묶어줬던 리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어요. 그때 여자가 보였습니다. 리사였습니다. 키가 컸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순자를 발견하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10m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자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리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리사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리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서툰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리사는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팔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리사는 순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냄새 기억나요? 순자는 놀라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요. 리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리사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딸 맞구나. 우리 지우 맞아. 리사예요. 그래. 리사. 우리 리사.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리사는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죠. 순자는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고향, 리사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리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거예요? 응. 리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해요.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32권을 꺼냈어요. 이거 내 거야. 뭐예요? 내게 쓴 편지들. 리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매일 썼어요. 응. 너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리사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Mom, thank you. 순자는 리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우리 딸. 44해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리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리사는 낯선 맛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해요. 생일 음식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거 먹었어. 리사는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천천히 삼켰어요. 맛없지 않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리사는 골목길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정말? 좁은 길이랑 낮은 집들. 어렸을 때 자꾸 꿈꿨어요. 순자는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순자는 영어를 몰랐죠. 대화는 자주 끊겼습니다. 리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I don't know how to say it. 천천히 해. 엄마가 기다릴게. 리사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따뜻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리사가 물었습니다. 입양 보낸 사람 누구예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경찰도 몰랐어. 찾고 싶어요. 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나를 데려갔는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40년도 넘었는데. 그래도요. 리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볼게.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당시 입양 브로커가 여럿 있었습니다.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순자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찾을 수 없대. 리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리사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리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착한 아이야. 당신도 좋은 엄마예요. 그날 밤 리사는 노트를 읽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지우야, 오늘 아빠가 돌아가셨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계속 찾을 거야. 1995년 12월 24일. 지우야, 크리스마스야. 넌 지금 어디서 밥 먹고 있을까? 2010년 3월 5일. 지우야, 엄마 무릎이 안 좋아졌어. 하지만 너 찾는 건 멈추지 않을게. 리사는 울었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멈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울어?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순자는 리사 옆에 앉았습니다. 불쌍한 거 아니야. 행복했어. 어떡해요?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잖아. 그게 엄마를 살게 했어. 리사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Mom.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언제? 곧요. 자주 올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순자는 흰 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내가 아기였을 때 머리에 묶어줬던 거야. 리사는 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간직할게요. 잊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No, Mom. 리사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리사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옆에 리사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Mom.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44년 동안 찾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I love you.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리사에게 오늘 너를 보냈어. 하지만 슬프지 않아. 이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 엄마는 행복해. 44일 만에 순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우야, 아니 리사.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엄마 마음이 편해졌어. 널 찾았으니까. 멀리 비행기가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은 시간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림이 끝났을 때 진짜 기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 아래. 순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사랑해, 우리 딸.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마음로그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